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22년 부동산 결산과 2023년 부동산 전망,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022년에 유동성 자금이 회수되면서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고 또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022년 부동산 시황을 지금 12월 17일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23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주택자 8%, 12% 취득세 중과 2년 연만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도입된 다주택 차단 부동산 중과세법 중 마지막 부동산 시장 급락의 정책 목표도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액에 따라서 1%, 2%, 3% 한,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부과되던 지금 취득세 중과 방안 8%, 12%를 이제 손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점차 지금 부동산 규제가 하나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실히 예적금을 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도를 많이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대출이 필요할 때 받아 쓸 수 있도록 신용도를 올려놓고 예금을 많이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주택자의 8%, 그리고 3주택자의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사 복귀 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7%입니다. 서울, 전국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 주택 가액에 따라서 지금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2주택자가 8%, 그렇죠? 3주택자가 12%, 4주택 이상도 12%, 그렇죠? 근데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로 1주택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조정 지역에서도 모든 규제를 지금 완화하는 방향이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 기조를 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들인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정부 출범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 안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1일부터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50%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랑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요.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지금 2주택, 3주택 8%, 11%를 그냥 가액에 따라서 1, 2, 3% 그것도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는 미국이 인플레 지금 최악을 넘겼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CPI가 7.1, 예상은 7.3%를 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CPI 값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 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래프를 좀 확대한 게 이 그래프입니다.
6월달 7.1%를 맥스로 해서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7.1%까지 떨어졌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6.1%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더 떨어졌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0.5% 높여서 4.5%가 됐죠. 저희가 3.25%, 지금 1.25% 차이는 거의 뭐 한 20년 만에, 22년 만에 최고의 지금 격차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지금 낮추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속도만 조절할 뿐이지 내년 금리는 미니멈 5.1%, 맥스는 지금 6% 상단까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들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는 계속 봐야 됩니다. 파월이 갑자기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금리는 지금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그렇죠? 파월이 최종 금리는 5.1%.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고려를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CPI라든지 고용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매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단대 변동금리 오늘부터 또 올라서 8%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이 기울기, 금리의 기울기가 역대 최고입니다. 미국은 4.5%, 우리나라도 3.25%. 두 나라 다 금리 인상의 기울기가 최근 한 50년 만에 최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단대 변동금리는 7% 후반이 예상이 되고, 코픽스 첫 4% 돌파, 이거는 확실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 코픽스 6개월 새 2.3%가 올랐습니다. 지금 두 단대 변동금리는 지금 8%에서 9%까지도 지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의 지금 내년에 기준금리 발표일이 1월, 2월, 4, 5, 7, 8, 11, 12, 10, 11 이렇게 8번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때도 지금 예상이 되고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청약 제도도 지금 많이 완화되는 쪽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줍줍 청약에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이렇게 추첨자가 많아집니다. 지금은 85 이하는 100% 가점제인데 추첨자가 늘어나고, 조정 대상 지역도 추첨자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타 지역에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 대기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가 되고요. 전국의 로또 줍줍 당첨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써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2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부동산 데이터를 11월 말 데이터까지 좀 써머리를 좀 해보니까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 지속되는 가운데 연간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11월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1.1%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주택 매매 전망지수 59.1은 2013년 조사 시작 이후에 최저치를 3개월 연속 경신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지역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주택 거래는 주택 거래량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 4개월 연속 4만 호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3만 2천 호. 직전 1년 평균 대비 37% 감소, 거의 한 반토막 난 거죠.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 대비 5,613호 증가해서 지금 4만 7천 호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비수도권에서 증가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청약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동일 지역에서도 청약 경쟁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국 토지 거래량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되니까 토지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 금융 금리 상승 및 거래 감소로 낮은 대출 증가율 지속, 대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10월 주택담보대출 수익 증가는 1.3조, 전세자금 대출은 0.2조, 거의 대출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랑 해외 부동산 시장 요약하면, 특히 해외 부동산 쪽을 좀 보면요, 미국 주택 매매 건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최저다. 9월 S&P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5% 하락.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9% 감소. 미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10월 주택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2개월 연속 하락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 우려되고 있다. 이것을 좀 데이터로 좀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전망 지수 역대 최저치 지속되는 가운데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전국 수도권 그리고 5개 광역시 지방 할 거 없이 19년 11월부터 지금 22년 11월까지 보면 주택 가격 변동률입니다. 월별. 그런데 22년 그래도 한 9월 달까지는 거의 0%에서 마이너스 한 0.1% 정도였는데요. 그 전에는 전월 대비 다 플러스였고, 근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보면 폭락하고 있죠.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1.1%, 거의 폭락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거의 한 1.2%, 3%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주택 매매 전망 지수 100보다 높아야지 매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이 다 70 아래, 그리고 특히 수도권이 한 57, 8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렇게 가던 것들이 완전히 급락하고 있죠. 이게 이렇게 반등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년에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은 정말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천과 비수도권의 대구, 대전, 세종에서 높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인천 연수, 수원 영통, 경기 김포는 3%대의 하락폭입니다. 엄청나죠?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 매매 변동률, 인천 마이너스 2%,
서울, 경기, 서울이 마이너스 0.88, 변경 마이너스 1.68, 특히 수원, 영통, 김포 지역은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세종 등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의 경우 연간 하락폭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세종은 연간 10%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를 봐도 세종, 강원, 경남, 경북, 전국이 다 노란색이 요 회색보다 더 길죠. 더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경기도 똑같은 11월 달께 더 길죠. 이 추세를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멈추기 시작하면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월벽 하락폭은 계속 마이너스로 갔지만 2022년 누적 총 합계에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11월 달에 드디어 노란색 연간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0.3% 플러스였는데 지금 11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0.8%로 이제 누적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유형별로는 특히 아파트 하락폭이 아주 크고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수도권 및 광역시 대부분이 연간 변동률 하락. 이제 연간 변동률이 아파트가 지금 하락폭이 더 큽니다. 서울, 경기 마이너스 1.6에서부터 마이너스 4%, 대구, 대전은 마이너스 5%까지 연간 누적률이 이렇게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더 공급을 늘려야지 됩니다. 상승기에서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면은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하락기에는 재건축에 대한 가격 하락폭이 더 큽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있죠. 재건축 아파트가 이 실선 검은색인데 하락폭이 지금 훨씬 큽니다. 끝점이. 물론 일반 아파트도 하락폭이 크죠. 그렇지만 그동안 과다하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건부 재건축과 적정성 검토 완화로 인해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현행으로는 45%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되면서 76.1%로 안전진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개선된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결과 35에서 55 이하 현행은, 근데 45에서 55, 그러니까 더 완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돼도 재건축이 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조건부 재건축 대상 의무적인 시행에서 조건부 재건축 대상 선택적 시행, 그리고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개선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만 확인하겠다. 그래서 재건축도 지금 조건을 완화하면서 재건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 및 보증 관련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금 전국 거의 마이너스 1.5%, 수도권은 거의 마이너스 2%까지 가고 있죠. 수도권이 마이너스 2%, 그리고 전국은 1.4% 하락, 광역시가 마이너스 1.22%, 기타 지역은 마이너스 0.5%입니다. 전세 가격도 하락이 되고 있고 그 전세 가격 하락 폭이 10월 대비 11월 노란색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하락폭이 커진다는 것은 매매가도 하락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와 전망 지수가 최저 수준을 경신하는 가운데 보증금 반환 우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전세 수급 지수도 역대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떨어지고 있고 변동률, 변동률을 봐도 변동률이 지금 마이너스 거의 20%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 전망, 전세 전망 지수를 보면 거의 60, 50 수준입니다. 그렇죠? 특히 수도권이 전세 가격도 계속 떨어질 거란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거래 침체 속에 미분양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주택 매매 거래량 4개월째 4만호 하회하면서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 거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비수도권도 하락되고 있고, 수도권 노란색도 지금 하락되고 있고, 전국 증감률도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 보면 광주, 인천 마이너스 40%, 45%, 서울도 마이너스 40%, 경기 마이너스 40%. 거래가 과거 대비해서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해도 사람들이 분양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가폭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10월 미분양 아파트는 47,000호, 전월 대비 5,600호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준공후 미분양은 크게 변동폭이 증가되지가 않았지만 수도권의 미분양 계속 증가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미분양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증감률을 보면 특히 지방이 높습니다. 그렇죠? 청약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수요 선호도가 뚜렷, 동일 시에서도 위치와 분양가에 따라서 크게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이랑 수도권 향후 3개월간 월평균 분양 예정 물량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입주 물량 2.8만호로 전월과 유사. 전월과 유사한데 입주 후 미분양도 이제 늘어날 거고 지금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면 입주 예정은 지금 전월과 거의 동일하죠.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및 거래 감소로 낮은 대출 증가율.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 순 증가 보면은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 누적 증가액을 보면 오히려 이 끝부분이 살짝 감소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부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상환을 했다는 의미죠. 상환을 했다는 의미고,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보면 전세자금을 이제 안 받아요. 전세자금을 안 받고 이제 월세를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끝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 누적액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로 가면서 전세자금을 지금 반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연체율도 증가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금 10월 주담대 신규 대출은 4.8%. 그래서 지금 신규 주담대 노란색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코픽스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3.25%로
코픽스 잔액도 올라가고 있고 코픽스 신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 은행권 대출금 연체율도 이제 살짝 꼬리를 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죠. 내년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을 때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락률로는 내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경착륙을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폭으로 조정이 되면서 2024년 초 중후반부터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바닥에서 다지는 기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직과 직원은 그 아버지가 도저히 두 아들을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아들들을 각자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 두 아들의 행방이 궁금해서 복직과 직원이 추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첫째 아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들 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지과 직원은 부전자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자녀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가정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복지과 직원은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됨이나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노릇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